세상 진짜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뜻밖의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대답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과연 뭘 해야 하는지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볼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시작해야 하지? 세상 자체가 뭔가 좀 잘못 설계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보편적인 감정인 거죠. 맞아요. 어떤 아이는 그야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다른 아이는 빈손으로 세상을 마주하죠. 우리가 매일 보는 현실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명백한 불평등. 그러니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느끼는 이 불공평함이라는 감각, 그 실체는 대체 뭘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이 부조리한 현실, 그 안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치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말이죠. 좋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 문장을 일단 우리의 출발점으로 한번 삼아보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명제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실인지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모든 불공평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위대한 우주의 재조정 과정의 일부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세상이 사실은 완벽한 균형의 법칙 아래서 돌아가고 있다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이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도발적인 주장이죠. 우리가 아는 상식을 그냥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요, 이 세상은 단 0.1m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공평한 저울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와,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죠. 아니, 그럼 그 완벽한 균형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핵심 작동 원리로 제시되는 게 바로 윤회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생을 거치면서 모든 걸 배우고 경험의 균형을 맞추는 거대한 우주적 교육 시스템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구체적인 예시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왕족으로 태어나서 권력의 최고점을 경험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면서 그 반대편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또 반대로 도둑으로 살았다면 이번엔 경찰관이 돼서 법을 집행하는 입장을 체험하게 된다는 식이죠. 모든 경험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결국 이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의 모든 삶은 그냥 하나의 수업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벌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과제인 거고요. 모든 경험은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한 커리큘럼이라는 뜻이 되죠. 자, 이렇게 모든 삶이 성장과 배움을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배움에서 가장 가치 있는 화폐는 뭘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으로 시선을 옮겨오게 됩니다. 돈 말고 또 다른 종류의 아주 강력한 힘, 바로 지식에 대한 이야기로요. 그렇죠.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두 개의 축을 꼽으려면 아마 돈으로 대표되는 부, 그리고 지혜로 대표되는 지식일 겁니다. 그럼 이 둘은 어떻게 다르고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요. 지식을 그냥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엄청난 의무가 따르는 사회적인 힘으로 본다는 거예요. 돈의 힘은 언젠가 다른 힘에 의해 극복될 수 있지만 제대로 사용된 지식의 힘은 사회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식인에게 주어졌다는 그 막중한 의무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들이 사회에 갚아야 한다는 진정한 빚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가진 그 놀라운 지식, 기술, 교육, 그 근원이 과연 어디일까요? 이게 정말 온전히 그 사람 개인의 노력 덕분일까요? 여기서 원전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식인이 가진 능력은 사회 전체, 그러니까 수많은 민중에 보이지 않는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식을 사회에 돌려주는 건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자선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사회 전체의 희생으로 얻은 것에 대한 당연하고도 근본적인 빚 갚음이라는 거죠. 자,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지식인들이 이 힘을 사용해서 진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 바로 70%의 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서 세상이 잘못됐다고 불평만 하는 건 아무런 힘도 없다는 거죠. 그 대신에 함께 모여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아이디어를 내고 단결된 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합의 시작이죠. 이 전략의 핵심 계산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소수의 경제 엘리트가 30%의 힘을 가졌다고 쳐도 지식인과 민중이 하나로 똘똘 뭉치면 70%라는 압도적인 다수가 되는 거죠. 이 힘은 그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명확합니다. 지식인들이 스스로를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민중과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고 이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지식인이라는 특정 그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 질문을 우리 각자, 바로 나 자신에게로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건 무슨 대단한 학문적 지식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예술적 감각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이 있죠.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각자의 고유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던졌던 그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뒤집는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세상이 나한테 왜 이것밖에 안 해주냐고 불평하는 대신에 내가 가진 힘으로 세상을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책임감을 느끼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분명 남들과 다른 특별한 재능이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그 힘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어쩌면 그 답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서 맡은 진정한 역할일지도 모릅니다.